안녕하세요. 가짜 마케터입니다. 흔히 마케팅이 어렵다고 하지만 또 누군가는 오히려 마케팅이 제일 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나는 온라인은 잘 모르겠다며 아예 마케팅에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은 영영 브랜드 확장은 꿈도 꾸지 못하죠. 반면 어느 정도 마케팅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법이 있거나 후킹을 하는데 능합니다. 그래도 강의도 들으시며 마케팅을 스스로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후킹과 자극 그리고 퍼널 설계만을 강조하며 이것만이 마케팅의 정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마케팅에 관련된 새로운 틀로 형성될 것이며 어느 순간 가짜 마케터에게 설득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시그니엘 입주민들이 인터넷에서 성행하는 사기꾼 인플루언서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찐부자들은 한남더 힐이나 나인원 한남 같은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말이 진짜는 아니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훌륭한데 마케팅 능력이 없어서 자신을 알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겉포장지가 화려하지는 않은데 내실이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사기꾼들은 겉포장지가 화려합니다. 페라리, 람보, 시그니엘 등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죠. 굳이 사기꾼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실이 약한 분들은 포장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려면 결국 이 사람들이랑 똑같이 해야겠구나 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말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후킹과 자극만으로 마케팅을 이어나가는 것은 결국에 답이 되지 못하고 정답이 아님을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A라는 부동산 경매 인플루언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는 따르는 팬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수강생의 성과를 내게 해주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반면 A 인플루언서 강의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 강한 후킹과 자극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과연 갑자기 엄청 자극적인 후킹을 하고 퍼널 설계를 한다면 갑자기 수강생이 늘고 영향력이 커질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을 하려면 후킹이랑 자극적인 멘트로 먼저 사람을 모으고 트래픽을 상승시켜야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방식이 초반 고객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도 약발이 다 되면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사를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자극적인 후킹이 과연 1년 뒤, 2년 뒤에도 먹힐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위 사진은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매일 기름통 청소 인증을 한 사진입니다. 사장님은 뭐라도 올리자 생각에 매일 반복하는 기름통 청소 사진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처음 시작은 미미했을지 몰라도 매일 기름통 청소를 올리는 사장님의 정성에 고객들은 감동합니다. 또한 다른 치킨집이 똑같이 매일 청소를 하고 있더라도 그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고객은 모릅니다. 여러분은 기름때가 그득한 주방에 튀긴 치킨을 먹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사장이 매일 정성스럽게 청소하는 깨끗한 주방에서 튀긴 치킨을 먹고 싶으신가요? 적어도 위생이란 기준에선 이 치킨집이 우위를 먹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부동산 경매 A 인플루언서로 돌아오겠습니다. A는 하나의 경매 입찰가를 도출해내기 위해 몇백 통의 수강생 메일을 받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사고의 과정을 거치며 고유의 경험이 녹여들어가 있는지 수강생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일일이 적고 기록해 사람들한테 오랫동안 알린다면 분명히 A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매라는 분야 특성상 종종 수강생들의 뒤통수를 치거나 성과를 내주지 못하는 강사들이 많으니 이런 믿음 기반의 마케팅은 고객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것입니다. 후킹으로 돌아와서 눈에 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다르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입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서 한번 자극을 접하면 더 심한 자극 그리고 또 더 심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마약에 빠지는 이들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후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자극을 맛본 사람들은 더 심한 자극을 원하는데 구조적으로 더 심한 자극으로 카피를 짠다면 내 능력 밖으로 부풀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자극적인 후킹들 사이에서 나의 진심을 묵묵히 보여주는 방식은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자 브랜딩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전에 저의 고객이었던 한 정형외과 원장님은 자신의 학문적 고민과 경영에 대한 고민, 환자에 대한 고민을 블로그에 가감없이 적으셨습니다. 조금 바보 같아 보이는 질문도 있었기에 병원의 전문의 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고객들은 의사로서 전문적인 이미지 대신에 오히려 그런 솔직한 면이 반전 매력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저라도 만약 다른 조건이 비슷한 병원이라면 솔직한 마음을 가진 의사에게 가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도 일을 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하세요. 아무리 사소한 것도 고객을 위한 이유라면 괜찮습니다. 만약 A 혹은 그 정형외과 원장님이 자극적인 후킹 마케팅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색채를 잃고 실패한 마케팅이 되어 되려 본질까지 까까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마케팅 잘하는 사람은 많고 후킹 기술은 많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자극적인 후킹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진심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강한 향수는 오히려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향기는 은은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채취와 어우러져 고유한 매력이 됩니다. 후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이 강하면 내용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본질을 덮어버립니다. 누군가는 샤워를 하지 못했다면 향수로 급하게 덮어야 할 때도 있지 않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것일 뿐 향수로는 몸에서 나오는 악취를 막지 못합니다. 오늘도 너무 내용이 길어졌으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가짜 마케터였습니다.